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월드컵 토너먼트 3경기 솔직히 말해서 전부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브라질과 일본, 독일과 파라과이, 네덜란드와 모로코. 이름만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기들이고 지금부터는 조별리그가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 탈락이 걸린 진짜 승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전력 비교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 팀인가 보다, 누가 더 실수를 줄이느냐, 누가 더 상대 약점을 먼저 찌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강팀들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한번 무너졌고 네덜란드도 완벽하지 않았고 독일도 압도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 승패 예측이 아니라 전술 상성, 경기 흐름, 후반 변수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3경기 어디를 가장 믿어야 하는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첫 번째 경기 브라질 vs 일본. 이 경기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브라질을 이미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일본 입장에서 분명 큰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평가전이 아닙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입니다. 여기서의 압박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브라질부터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이번 경기에서도 4-3-3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한 칸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다시 침투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센터백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냐가 내려오면 일본 수비는 따라갈지 자리를 지킬지 순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찰나에 비니시우스가 침투합니다. 이게 브라질의 핵심 공격 패턴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번 경기 최대 변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속도를 붙이면 일본 수비는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는 바깥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되고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것도 됩니다. 즉 수비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파케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파케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게 받아주고 안쪽으로 시선을 끌어주면 비니시우스는 더 편하게 1대1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일본 오른쪽 수비는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 초반 브라질은 무리하게 몰아치기보다는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이미 일본 역습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평가전에서 그 약점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풀백 동시 전진을 자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측면 뒤를 내주는 장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에다와 이토 주냐가 핵심입니다. 우에다는 박스 안 움직임이 좋고 이토는 측면 속도가 강합니다. 특히 이토의 얼리 크로스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브라질이 라인을 올렸을 때 이토가 한 번에 전개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공백입니다. 쿠보, 미나미노, 미토마, 엔도. 이 4명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쿠보와 미토마가 빠지면 일본은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깨는 힘이 떨어집니다. 엔도까지 없으면 중원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결국 다나카오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전진 패스, 압박, 커버까지 다 해야 합니다. 브라질 상대로 이걸 혼자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반 흐름은 브라질 점유 우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역습 위주로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브라질이 전반에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 흐름은 급격히 브라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후반. 이때 네이마르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 가장 부담입니다.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들어오면 볼 간수와 패스 질이 달라집니다. 결국 브라질은 지난 패배를 교훈 삼아 더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핵심 자원 공백이 너무 큽니다. 전체 흐름은 브라질 우세입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독일이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두 번째 경기 독일 vs 파라과이. 독일은 이번 경기 중앙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베르츠가 핵심입니다. 이 선수는 계속 움직입니다. 최전방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려오고 연결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 움직임 때문에 수비가 흔들립니다. 센터백이 따라 나가면 뒤 공간이 열립니다. 안 따라가면 하베르츠가 자유롭게 연결합니다. 이 구조에 피르츠가 붙습니다. 피르츠는 이번 경기 독일 공격의 설계자입니다. 패스 타이밍이 좋고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읽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시알라. 이 선수는 공간이 좁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한 명 벗겨내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압박이 강해도 탈압박 후 바로 전진 가능합니다. 이 3명이 움직이면 파라과이 수비는 기준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은메차가 뒤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하베르츠가 내려오고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시선을 끌면 은메차가 뒤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수비 입장에서 정말 막기 어렵습니다. 파라과이는 기본적으로 4-4-2로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시소와 알미론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독일이 높게 올라왔을 때 알미론이 측면 뒤를 파고드는 장면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볼 점유입니다. 독일이 점유율을 잡으면 파라과이는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엔시소와 알미론은 고립됩니다. 전반에는 파라과이가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간격을 좁히면 독일도 쉽게 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문제입니다. 독일은 후반 카드가 강합니다. 운다브. 이 선수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전 움직임이 다르고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상대 수비가 지친 시점에서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의 교체 타이밍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후반 갈수록 체력 부담이 큽니다. 중앙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독일의 패스 템포를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 버티기, 후반 무너지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독일 우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 3경기 중 가장 위험한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네덜란드 vs 모로코. 이 경기는 진짜 변수 경기입니다. 이름값만 보면 네덜란드가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브로베이가 버텨주고 각포가 안쪽으로 들어오며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라인더르스가 중원에서 전진하면서 숫자를 더합니다. 기본적인 화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조별리그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측면으로 돌립니다.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 상대가 정비합니다. 이건 모로코 상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모로코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우나이, 디아스, 사이바리. 이 세 명의 연결이 정말 빠릅니다. 특히 우나이가 공을 잡고 바로 전진 패스를 넣으면 디아스가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바꾸고 사이바리가 침투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짧습니다. 네덜란드가 공격하다 끊기면 바로 역습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풀백이 올라간 상태면 더 위험합니다. 네덜란드는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곧 우세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찬스는 모로코가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이 나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모로코가 먼저 넣으면 네덜란드는 더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모로코 역습은 더 위협적입니다. 네덜란드는 브로베이가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측면 전개가 막히면 다시 돌리고 또 돌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모로코는 짧고 빠릅니다. 효율 차이가 큽니다.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점유하고 모로코가 찌르는 그림. 그 그림이 가장 유력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이변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오늘 3경기 다시 정리하면 브라질은 전력 차이와 핵심 자원 차이에서 우세. 독일은 중앙 완성도와 후반 교체 카드 우세. 네덜란드와 모로코는 가장 변수 많은 경기. 특히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흐름 체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오늘 가장 확실한 픽과 가장 위험한 픽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한 해외 축구 분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